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16번째 이야기 전국새 사람책 5수레입니다. 보름달은 휘영청 밝았으나 물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계속된 가뭄이 귀산사의 계곡마저도 마르게 했다. 석보와 연지는 경내를 벗어나 평평한 바웃돌 위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밤이 되어서인지 바람은 시원했다. 보위가 비어있는 나라도 나라이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사흘째가 저물었사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어느 나라의 산천이옵니까? 스님께서는 아실 게 아니옵니까? 아가씨. 석보는 연지를 위로하려 했다. 스님,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지난 500년 동안 왕실의 은혜를 입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진데 어찌 이리도 잠자듯 조용하기만 하옵니까? 힘이 없음이옵니다. 하찮은 미물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옵니다. 종묘 사직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도 어찌하여 이렇듯 죽어 있음이옵니까? 16살 지나치리만큼 총명한 연지였다. 석보는 문득 왕실의 핏줄이란 남다른 데가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잠시 하산하여 아버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아니 됩니다. 아버님의 통분의 하심이 눈앞에 가리옵니다. 이젠 빈도의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미 이 나라는 고려가 아니옵니다. 아니라면요. 아닌 것으로 그만인 게지요. 스님. 연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쏴 하고 솔바람 소리가 이들의 귓전을 스쳐가고 있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실려오고 있었다. 하오시면 소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옷을 갈아입으셔야지요. 옷이라니요. 승복을 입으셔야지요. 시대가 꿈틀거리고 있음이옵니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거역을 하오리까? 하오시면 스님께서는 이성계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미오니까? 불가항력인 것을요. 그런 스님께서 어찌 소녀를 맡을 수가 있사옵니까? 연지는 따지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성계의 집으로 달려가 소동을 부릴 수 있는 연지였다. 사직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생각하고 있는 연지이기도 했다. 아가씨를 지켜드리고자 함이옵니다. 못 지킬 것이옵니다. 연지는 단호하게 저항하고 나섰다. 아버님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왕실의 핏줄이 내 한 몸에 달려있다고 하셨사옵니다. 아가씨를 지켜드리는 일은 왕실의 일도 아니요 사바의 일도 아니며 오직 빈도의 일이옵니다. 아가씨,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지 못하시오면 내일 일을 어찌 감당하시옵니까? 산 안에 숲이 있음이지 숲이 산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지는 흐느낌을 토하기 시작했다. 석보는 연지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지의 흐느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가씨, 작은 파도가 지나가는 것은 큰 파도가 있음이옵니다. 마음가짐을 크게 하세요. 넓은 도량을 지니셔야 하옵니다. 연지의 울음은 그쳐가고 있었다. 그만 드시지요. 승복을 마련하라 일려두었습니다. 석보가 먼저 일어섰다. 연지는 석보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귀산사의 경내는 향내로 가득했다. 사마승이 달려와 합장하며 고했다. 아가씨의 승복은 유모님께 드렸사옵니다. 허허허, 네놈이 수고가 컸구나. 이들은 연지의 거처로 향했다. 칠성각 오른쪽 밑으로 부엌이 딸린 큰 방이 있었다. 거기가 연지의 거처였다. 먼저 드시어 승복으로 갈아입으셔야지요. 빈도는 잠시 후에 들 것이옵니다.
연지는 합장을 하고 난 다음 방으로 들었다. 아가씨도 스님이 되시옵니까? 그만 돌아가시도록 해라. 예. 사마승이 종종걸음으로 사라진 다음 석보는 유모의 인도를 받아 방으로 들었다. 유모도 연지도 승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내일 아침부터는 사찰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큰스님, 유모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괴로울 것이나 시일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옵니다. 유모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고 연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왕실의 일, 아버님의 일, 모든 사바의 일은 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물러가옵니다. 편히 쉬시지요. 석보는 말을 마치자 방을 나갔다. 아가씨,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유모는 눈물을 훔쳤다. 털끝만큼도 아쉬운 것이 없이 자라온 연지였다. 명성 높은 종친가의 무남 동료로 태어난 연지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아버지 왕덕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오늘에 이른 연지임을 유모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연지가 귀선사의 잡일을 하게 되다니 유모는 한없이 터져나오는 서름을 견딜 길이 없었다. 강씨 부인은 두 사람의 술잔을 채웠다. 마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 퉁두란의 의아한 얼굴을 들어 이성계를 건너다 보았다. 이성계는 담뿍 웃음을 담은 얼굴로 말했다. 30년 동안의 우정이요. 내 장군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 하오. 마음에 들지 모르겠소. 이성계는 큼지막한 봉투 하나를 퉁두란에게 건넸다. 열어보시오. 퉁두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이 질안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군, 허허허, 내가 임금이 아니니 사명이랄 수는 없소. 내 집 성을 드리는 것은 장군과의 정을 기리고자 함이에요. 장군, 퉁두란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를 올렸다. 장군, 제게 오늘이 있음은 오직 장군의 대은이 계셨사옴인데 이 같은 은혜를 다시 입게 되는 눈물이 앞을 가릴 따름이옵니다. 그만 되었소. 장군, 앞으로 군진에 나가도 같이 나가고 농사를 짓게 되어도 같이 지읍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자, 들어요, 이질한 장군. 예, 두 사람은 단순에 잔을 비웠다. 그들은 30년에 걸친 우정을 오늘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잊으려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일만 해도 그러했다. 백응염과 조준이 찾아와 보위에 올라야 한다고 졸랐다. 그들을 간신히 돌려보내고 나니 정도전과 남은이 찾아와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성계는 분노를 떠뜨리고 말았다. 노성 일갈로 이들을 내쫓듯 돌아가게 했다. 착잡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강씨 부인이 우이안의 말이 있었으나 한마디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퉁두란을 부른 것은 그 때문이었다. 퉁두란이라면 자신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줄 것만 같았다. 밤은 치흥을 돋우며 깊어가고 있었다. 보름달이 온 누리에 밝게 비추고 있는 밤이었다. 방원의 집에서는 7점선이 나와 있었으나 방원이 없었으므로 환궁을 늦추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7점선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래, 상궁 라인들은 이번 일을 어찌 생각하고 있사옵니까? 이시중 대감의 등극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사실이옵니까? 어느 안전에서 거짓을 고하리이까? 옹주마마께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미옵니다. 따지고 보면 7점선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영선옹주가 상궁으로 돌아왔다 하여 상당한 경언을 받은 게 사실이었으나 그녀가 방원과 자유롭게 만나고 있음이 알려지자 동료들은 어느 사이인가
7점선을 따르고 아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방원은 이 같은 결과를 예견이나 한 듯이 아무데서나 7점선을 불렀고 할 말이 없을 때는 잡담을 해서라도 친분을 과시해 두었다. 7점선은 이성계가 등극해야만 하는 까닭을 그럴싸하게 퍼뜨리고 다녔다. 듣고 있는 상국 라인들은 그와 같은 7점선의 말을 방원의 말로 받아들이고는 했다. 좀 드세요. 민씨 부인은 오늘따라 7점선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다. 방원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녘이었다. 거나하게 술이 취해 있었다. 왜 이리 늦었사옵니까? 영선호주 납시오 계시옵니다. 그래요. 방원은 곧장 내당으로 들었다. 7점선은 밝게 웃으며 방원에게 예를 놀렸다. 너 마침 잘 왔다. 그렇잖아도 사람을 보낼까 하던 참이었느니라. 두 여인은 잔뜩 기대에 찬 모습으로 다소 곳이 앉았다. 아버님께서 오늘 입고 나시게 되니라. 나으리 민씨 부인이 흠칫 놀라며 기뻐했다. 허락이 계셨사옵니까? 7점선은 이성계가 허락을 했느냐고 묻고 나섬이었다. 문무백관들이 추동으로 가서 아버님을 메시고 함께 입궐하시기로 했어요. 임자는 날이 밝는 대로 대소가의 모든 식솔들에게 알려서 추동으로 오게 해주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치밀한 모든 일을 내가 맡게 될 것이니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렸다. 예, 임자는 물을 좀 받아주시오. 예, 우물가에 있는 큰 함지에는 넘치듯 물이 받아졌다. 방호는 알몸으로 함지에 들어가 앉았다. 비록 한여름이었지만 새벽 우물은 한기가 스밀 만큼 차가웠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미리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듯 뿌옇게 보였다. 오늘이 있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목자 득국의 노래가 불려진 지 5년, 숨쉴 틈도 없이 흘러간 세월이었다. 아버지 이성계의 낙마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도 있었다. 날이 밝으면 방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씻고 있었다. 7월 16일 만저 백관들이 추동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왕위에 오를 것을 합사하는 날이라. 아침이 되자 대수가의 식솔들이 하나하나 추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쾌차하였음을 알고 찾아드는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었다. 방가가 관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이성계는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방원의 모습이 또한 관복임을 보자 불같이 노했다. 아무도 아니 만날 것이니라. 영규는 어서 대문을 걸라. 예. 영규는 대답을 하면서도 머뭇머뭇 물러가지 않았다. 내 명의 없이 대문을 여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당장 시행치 아니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예. 영규는 방원의 눈짓을 받고서야 대문께로 사라져갔다. 이후 이성계는 사랑으로 들어가 굳게 문을 닫았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리라. 벼락치는 듯한 이성계의 노성이 들려나왔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대문 앞이 웅성거렸다. 관복 차림의 만조 백관들이 행렬을 지어 다가오고 있었다. 앞장을 선 백응염은 두 손으로 어보를 받쳐들고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구경거리라면 보기 드문 구경거리일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골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이성계가 타고 갈 연까지 당도했다. 어보가 당도하였느니라. 받자 오시라 여쭈어라. 백응염이 눈처럼 흰 수염을 날리며 소리쳤으나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만 조영규의 목소리가 들려올 따름이었다. 송구하온 말씀이오나 대문을 열지 못하오이다. 그 무슨 방자한 소리. 대감의 허락 없이 대문을 여는 자 살아남지 못한다. 엄명히 계셨사옵니다. 어보를 받쳐든 백응염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보다 못한 이질환이 행렬을 벗어나 대문 앞으로 다가섰다. 영규는 듣거라. 예. 전하의
어명을 지키려는 널 어찌 나무라겠느냐. 당장 우대한 메시어 오렸다. 예, 사라져가는 영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지라는 백응념을 정중히 위로했다. 시중대감, 너무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밀직부사와 우대현이 들어있을 것이옵니다. 백응념은 한숨을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지금 대문 앞에 모여선 백관들의 면면은 이러했다. 백응념, 조준, 정도준, 김사형, 이재, 이화, 정익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김인옥, 남재, 조박, 오봉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윤, 박포, 조박, 조은,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정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유, 이부, 손웅종, 심효생, 고여, 정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의 대소 신료들과 이성계를 따르는 한량 기로들이었다. 아래옵니다. 조영규의 목소리가 대문 안에서 들렸다. 우대하는 몇이었느냐? 큰 사랑으로 듭시어 계시는지라 아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는가? 백응념이 난처해했다. 기다려 보시지요. 우대현이 애를 쓰고 있을 것이옵니다. 조준이 그렇게 말하자 백응념은 신음을 토할 뿐이었다. 들고 있는 어부가 무거워 보였다. 바꾸어 들라 하오리까. 조준은 다시 말했다. 백응념이 어부를 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였다. 당치 않은 소리, 내 아닌 누가 어부를 들 수 있으리. 백응념은 어부함을 당겨 안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무더위가 이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땀은 온 전신에 방울져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과와 방어는 이성계의 방에 꿇어 앉아 있었다. 어서 나가 당장 돌아가라 일르렸다. 아버님, 배시중께서는 어보를 받들고 계시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라 하신다 해서 돌아갈 어른이시옵니까? 70에 이른 재상이 어보를 들고 골밖에 나서다니 그 사람 어디 제정신이야? 아버님께 올리자는 것이 아니오이까? 닥치지 못할까? 아버님께서는 국세가 골 밖으로 나온 것을 책망하고 계시오나 국세는 이미 아버님의 것이옵니다. 네 이놈, 그게 네 앞에서 기저리는 소리야. 이성계의 노기는 가시지 않았다. 듣고만 있던 방과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천기가 아버님께 와 있사옵니다. 보위를 비워둔 지 벌써 나흘째가 아니옵니까? 주상이 없는 나라라면 주인이 없는 나라가 아니옵니까? 언제까지 이런 꼴로 버려두시고자 하시오니까? 이성계는 거친 숨결만 내뿜고 있었다. 아버님, 옥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물러가라 하지 않느냐? 이성계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대한께서 아래옵니다. 우대한께 아래옵니다. 조영규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배시중 대감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알았네. 방호는 이성계의 눈치를 힐끔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대문을 연다면 부자의 연을 끊으리라. 방호는 이성계의 불같은 시선을 피하듯 방에서 나왔다. 마당에는 강씨 부인, 민씨 부인이 조영규의 곁에 서 있었다. 이들은 방원이가 대도를 내려설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방원은 깊은 한숨을 놓으며 이들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찌할 참인가? 강씨 부인이 물었다. 방원은 대답 대신 민씨를 건너다 보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솟아난 민씨 부인의 얼굴이 오늘따라 달덩이처럼 예뻐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배시중 대감을 뵙겠습니다. 방호는 뚜벅뚜벅 중문을 지나 대문께로 나갔다. 네가 대문을 연다면 부자의 연을 끊으리라. 아버지 이성계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듯했다. 사나이다운 기계로
가득한 방언이었으나 차마 대문에 손을 대지는 못했다. 시중대감 우대한께서 납시어 계시옵니다. 조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응령을 비롯한 몇몇 중신들이 대문 가까이로 다가서는 듯했다. 아버님의 의중이 어떠하신가? 백응령의 소리였다. 방언은 대답 없이 잠시 서 있었다. 대문을 깨부순 거이 족한? 이질환의 지친 듯한 목소리였다. 대문을 깬다? 방언은 망설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면 대문은 순식간에 넘어질 것이 분명했다. 어떠하간 이질환은 한두 번 대문을 치면서 소리쳤다. 어려우시겠지만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하오리다. 보라우, 70 노상께서 옥새를 받들고 계시질 않네. 기다리라니까요. 방우는 거칠게 대답하고 중문을 향해 사라졌다. 우대한께서는 다시 사랑으로 드셨사오이다. 조영규가 대문 안쪽의 사정을 소리쳐서 일렀다. 대문을 부수자요. 이질환이 백응염의 동의를 구하듯 다가서며 말했다. 기다립시다. 그것은 한숨이었다. 안에서는 아무 절갈도 없었고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기만 했다. 해질녘에 이르자 대문 밖에 서 있는 중신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땅거미가 밀려오면서 사위는 어두워져 갔다. 이질환이 대문 앞으로 다가섰다. 대감, 대문을 부수겠사오이다. 백응염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관원들만 앞으로 나오시라요. 이질환이 행렬의 뒤쪽을 향해 소리치자 젊은 관원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왔다. 밀자요. 하나 둘 영차. 이질환은 딱 부러진 어깨로 대문을 힘껏 밀었다. 하나 둘 영차. 하나 둘 영차. 똑같은 동작이 수십 번 반복이 되자 대문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질환이 소리쳤다. 와지끈하고 빗장이 부러져 나가면서 대문은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은 탄성을 질렀다. 드시지요. 조준이 인도하듯 앞장을 섰다. 옥새를 높이 받쳐든 백응염이 뒤를 따랐고 중신들은 열을 지어 뒤를 이었다. 강씨 부인은 깨끗한 소반을 대청해 놓고 민씨 부인과 조영규는 재빨리 멍석을 마당에 폈다. 백응염은 놓여진 소반 위에 옥새를 모시고 뒤로 물러나와 멍석 위에 섰다. 기라성 같은 조정 중신들이 도열했다. 구경하던 백성들까지 들어와 마당을 채웠다. 횃불이 타오르면서 마당을 대낮같이 밝혔다. 이천우를 앞세우고 조준과 정도전이 사랑으로 들었다. 이성계는 뚫어질 듯한 이들이 노려보고 있었다. 전하, 옥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누가 대문을 열었는가? 역시 이성계는 노성일갈했다. 신등이 대문을 부쉈사옵니다. 이성계는 눈을 감았다. 무슨 방도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전하, 신등이 매시겠사옵니다. 물러가라. 지금 그르치시오면 영원히 그르치게 되옵니다. 신등을 따라 주시옵소서. 이천우가 이성계로 다가가 부액을 했다. 작은 아버님, 만조 백관들이 부복하고 있사옵니다. 억조 창생을 굽어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천우는 이성계의 귓가에 속삭이며 몸을 일으켰다. 이성계는 전신에 힘을 놓고 있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보를 옮기시옵소서. 조준과 정도준이 장지문을 활짝 열었다. 이성계는 조카 이천우에게 부액된 채 천천히 대청으로 나섰다. 천천세. 만조 백관들이 천천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마침내 이성계는 옥새 앞에 섰다. 강씨 부인과 민씨 부인은 나란히 선체 약속이나 한 듯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부복한 백응염이 두루마리를 폈다. 방원이 횃불을 들고 백응염의 곁으로 다가섰다. 숨소리 하나 없는 정적을 깨고 백응염의 소리가 낭랑히 울렸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불려 자기의 총행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러운 요승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에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제사는 이미 폐해졌던 것입니다. 백응념의 낭랑한 음성은 어둠을 뚫고 흘렀다. 우왕의 광폐함이나 우화도에서의 회군 그리고 정창군의 왕위에 올라 공양왕이 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환한 횃불 아래서 부복한 만저백관들은 물론이요 운집한 백성들은 숨을 죽였다. 이성계는 옥새 앞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정창군은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을 이미 떠나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가나 사제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오르시어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백응념이 낭독을 마치자 만조 백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이성계를 바라보았다. 이성계는 눈을 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남은 1000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만저 백관들은 밤이 깊도록 떠나지 않는 채 왕위에 오르기를 간절히 추청했다. 마치 바위를 향해 소리치는 형국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밤이 이미 깊었소. 밝을 날 논의합시다. 이성계는 방으로 들려고 했다. 이천우가 그 앞을 막아섰다. 전하, 밤이 깊다 하여 어찌 종사의 일을 소홀히 하오리이까. 전하, 이 나라의 억조 창생들에게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백응념이 간절하게 다시 고했다. 이성계는 사위를 둘러본다. 만저 백관들은 부복해 있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입궐하리다.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백관들은 허리를 굽히면서 가무했고 백성들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천천세를 다시 외쳤다. 방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다.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누릴 길이 없었다. 백성들을 돌려 후원으로 나섰다. 지나온 5년 세월, 가슴재며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던가. 목자득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이었다. 나으리 방언이 돌아섰다. 민씨 부인이 다가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눈물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처가 크셨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무거운 짐을 벗듯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고 있었다. 임자의 공이 컸어요.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계셨사옵니다. 난 임자의 마음을 알아요. 남몰래 가슴 재어온 두 사람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독이고 있었다. 16날 둥근 달이 이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